교육진단 시간입니다. 매년 기말 시험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기간은 다음 학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방학은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 강행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겨울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희련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련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재학생들에게 겨울 방학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겨울 방학 공부가 내년도 신학기 시작할 때 흔히 우리가 스포츠에서처럼 기선을 제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를테면은 100m 달리기에서 출발선보다 더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영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리하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이 방학이라는 기간은 집중과 휴식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이 학습 의욕과 활력을 잃고 오히려 신학기에 더 무기력해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걸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학습 계획과 공부 방식 혹은 학원 등 이 과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선택과 집중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모두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네. 자, 겨울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실천 가능 계획입니다. 이 많은 학생이 자신의 취약 과목을 완전하게 보충하겠다는 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방학은 지친 심신을 쉬게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다소 여유 있게 보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여유 있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숨이 가쁘도록 보충하겠다고 할 때에는 역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평소보다 잠도 더 자고 쉬는 시간도 더 많이 가져야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겨울 방학은 기회와 약진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실력은 특히 지금 예비 고3을 기준으로 보면은 고3 후반기가 돼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학 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은 무리입니다. 이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알차게 시간 관리를 하는 학생만이 이 최후에 웃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다소 여유 있게 세우고 꼭 실천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서 정리와 취약 과목 보충인데요. 이 방학 동안에 보충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을 통해 실전 문제 풀이 위주의 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기본 개념이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문제 풀이는 크게 도움이 없고 아무리 많이 풀어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학 동안에는 교과서적인 기본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다질 수 있을까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에 전 과목을 모두 다 완벽하게 정리하겠다는 이런 무리한 욕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을 안배하되 특히 자신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3, 지금 예비 고3을 기준으로 해도 제가 마지막까지 내년에 잘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적절한 운동과 건강 관리입니다. 이 공부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자신이나 부모님께서 함께 이 건강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이 방학 동안에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는 적절한 운동을 하여 이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평소에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은 이번 방학을 계기로 꼭 아침을 먹는 습관을 길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를 한 학생이 성적이 더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3이 아닌 초중 그리고 고에서 다른 학년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경험을 넓혀라.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찾아다니거나 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을 넓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어떤 기본적인 교양을 쌓고 또 필요한 봉사활동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과외나 학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학원 선택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취약 과목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과 과외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몸만 바쁘고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방학이면 학원에서 거의 모든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듣는 수업에 몰두하다 보면 본인이 하기보다는 이 듣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가 되기 쉽고 스스로 다질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문제를 대하면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능하면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데 가지를 치지 말고 기본적인 시간 안배를 하되 방학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게 예를 들면 같은 과목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조금 약한 단원 이런 쪽을 체크해서 집중 공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학원은 나에게 맞는 학원을 골라야 됩니다.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는 사람마다 나름의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아도 나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학원 선택도 이 유행을 줬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에 따라 움직이다가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방학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을 할 때는 다음 기준을 좀 염두에 두고 고르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학력 수준과 듣고자 하는 강좌의 이 수준이 맞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 강의에 간다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둘째, 학원까지 오가는 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리한 학원 수강은 덕보다 시간 낭비와 피로의 누적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일정 기간 듣고 난 다음 그 생산성을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정 부분 들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친구와 같이 가는 것 때문에 혹은 집에서 좀 더 해도 뭐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꾸중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산성도 없는데 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들어보고 내하고 과연 맞는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목별로 학습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 국어는 가장 중요한 게 어휘력입니다. 사실은 요즘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장 이해력이 낮은 학생들의 특징은 어휘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 사전을 늘 손에 들고 아니면은 요즘은 휴대전화기에도 사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마다 쭉 체크를 했다가 한 달러 독서가 끝나거나 혹은 문제풀이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보는 이 습관이 길게 볼 때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 수준이 높은 책을 한 몇 권, 한 5권, 아니면은 예비 고1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장편 소설,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합니다. 긴 글을 읽을 때는 지구력, 인내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 문장 이해와 혹은 어떤 문제 해결,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을 배양하는데 독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 독서가 길게 보면 국어 실력과 관계된다. 그리고 어휘력과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문제집을 한두 번만 풀어봐도 문제풀이 요령을 터득하게 되지만 어휘력과 기본 실력이 안 돼 있는 학생의 경우는 문제집을 10권, 20권 풀어도 또 다른 유행이 나오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휘력과 문장 이해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모든 교과가 다 그렇지만 수학은 한 단원의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게 응용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단을 밟듯이 앞에를 모르면 뒤에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예비고3이다, 고2다. 앞에 부분, 1학년 때 배운 부분이 잘 안 된다면은 내년에 배울 3학년 과정의 선행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아래 학년 내용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고 지금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한가, 그 부족한 것부터 보충하는 이런 자신을 가지고 방학 동안에 공부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초중학교 학생들도 장애 연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잘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는 결국은 국어 실력이 있으면은 영어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역시 어휘력이 독해력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전을 열심히 찾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래도 외국어로서 영어를 접하기 때문에 언어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정리를 한번 권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도 제일 중요한 게 이 방학 동안에는 교과서를 좀 상당히 깊이 있게 정리하면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주 쉽게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으면 서둘지 말고 가장 느린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천천히 여유 있게 겨울방학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